감사합니다. 인수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실태조사와 함께 이번 올해 연구는 서른학교의 운영 평가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를 맡았었고 혹시 서른학교가 뭔지 다들 아실까요? 서른학교 알고 계십니까? 서른학교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살짝 들었는데 서른학교는 울산의 혁신학교입니다. 네, 울산의 혁신학교가 서른학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데 서른학교는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서른학교 운영 성과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좀 뭘 연구를 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혁신학교, 울산의 혁신학교이고 서른학교는 지금 운영된 지 4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4년 차가 되면서 이제 그 19년도에 처음 선정된 학교가 이제 평가를 종합평가까지 마치고 이제 제 지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서른학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했던 학교들이 벌써 이제 4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운영이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그게 이제 나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어서 저의 이제 연구 주제는 이제 운영 성과 분석이 발전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우선 제가 책임 연구를 맡고 있고 연구 연구는 사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워낙 연구를 디테일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김성선 교수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울산과 관련해서 이제 뭐 혁신 교육 지구라든지 뭐 서른학교라든지 혁신학교에 관련된 연구를 또 하고 계시는 권하나 박사님도 같이 구성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는 그 서른학교를 처음 지정될 때부터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김현주 장학사님이 보통 장학사님들은 영어 협력관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제 공동 연구로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이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선혜 선생님은 워낙 그 서른학교에 있어서 가장 이제 애정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저기 앉아 계십니다. 네, 서른학교에 대한 이제 이런 학교 운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소위원회도 이끌고 계시는 그런 분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략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연구라서 저희 이제 연구소의 팀장님도 같이 해서 공동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의 심의위원은 또 워낙 이제 혁신학교에서 연구를 또 많이 하셨던 분들을 좀 이제 의견을 구별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경기도의 이제 백정보 박사님 이제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교육 원장님, 연수 원장님이신데 이제 교육신과를 이끄셨던 분이셔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제 서른학교는 울산의 혁신학교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서른학교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1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2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살펴봤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아가기 위한 방안까지 도출하려고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우선 이제 성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2020년도에 처음 여기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서른학교 과제를 처음 또 맡아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른학교 초기 1, 2년 차의 초기였고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이제 실행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었고 요구는 어떠한지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2년 뒤에 이제 올해 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20년도와 2022년을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교하는 부분은 서른학교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운영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2020년도 정도와 2020년도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런 변화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서른아홉의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설문에서도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른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아예 서른학교를 경험해보지 않은 일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서른학교와 일반 학교를 동시에 이 시기에 같이 경험하신 뭐 여기 일반 학교 계셨다가 서른학교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서른학교 있으시다가 일반 학교를 가신 선생님들 좀 비교의 그런 경험들 좀 들어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서른학교 어떤 의미라든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연구 절차는 우선은 문헌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서른학교 전체가 지금 울산에 22개교가 있습니다. 네, 22개 교가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9개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2020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그래서 사실 운영 성과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해서 12개 학교가 포함이 되었고, 그 외에도 아까 제가 2020년도에 연구를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모든 서른아홉 그 외에 2021년도, 2022년도에 참여했던 학교들의 자료 역시 다 받아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연구 대상은 교원 일반직 공무직 학부모 학생 다 이제 설문을 받았고, 이제 그 결과를 좀 주체별로도 살펴보고 학교별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실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과 분석 및 발표 방안을 도출을 해서 사실 요에서 결국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은 우선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 운영 성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운영 과제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민주적 학교나,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생활 공동체,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서로 성장하는 교육과정, 이렇게 4가지 운영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이제 설문들을 했을 때, 요 안에 있는 게 2020년도에 요 과제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실행을 살펴보는 거고, 바깥에 있는 진한 색이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살펴본 건데, 사실 다 조금 사각형이 다 커지긴 했어요. 여기 이제 빨간색 뿅뿅뿅 되어 있는 부분이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분. 이제 교원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전문의 학생분들 빼고는 다 유의미하게 변화졌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일반 공직과 공무직 학부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 해당하는 학교 문화, 교육과정, 생활공동체 다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줬습니다. 전문의 학생분들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조금 높았어요. 워낙 이제 서른학교는 우선은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모아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선 성과에서 그럼 학교를 만족했냐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제일 처음에 서른학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 것처럼 희망에서 왔냐, 서른학교는 혁신학교라서 왔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희망에서 왔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요가 49%가 다른 것들, 서른학교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어떤 30% 있어요. 서른학교를 희망하시는 분들 15%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속 있고 싶냐는 76% 선생님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직과 공무직도 마찬가지. 계속 있고 싶냐는 73%로 많이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학교, 초등학교를 중학교, 서른학교 가고 싶냐라고 이제 87%가 아예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싶냐 97%가 그렇다는 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 추천하겠냐라고 이제 8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까 이제 4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운영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뭐 계속 재학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근무하고 싶다는 부분도 높긴 높았지만 지속 희망 여부 역시 다 높았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4점 척도였어요. 4점 만점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반직과 공무직은 2.93점으로 조금 평균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주셔서 운영에 좀 희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그냥 학교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도 역시나 다들 좋은 경험을 했다 학교에서 라는 얘기를 다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교원하고 일반직업 공무직 분들한테 뭘 보냐면 이전 학교, 일반 이전 학교에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라고 했을 때도 사실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만족도도 되게 실질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지만 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 만족하지만 좀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빨간색 부분이 좀 높은 부분인데 사실 이걸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6번하고 9번하고 10번이라고 했을 때 학교 혁신에 같이 해서 교수가 돼서 굉장히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성상 사실 서른음악대 지금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 관리자의 어떤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고, 공무직과 일반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학교장이 조금 비우호적인 구조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좀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운영되는, 사실 서른음악대는 본질을 좀 추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에 대한 서른음악대를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 문제점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제 뭐 이렇게 민주적 학교 운영이라든지 지역과 연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공통들이 다 못되어 하는. 그래서 이제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소외 학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했다. 그리고 주체성이 한정되었다라고 해서 주체성이라든지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봤고, 하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희 면담에서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반화,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혁신학교가 학교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학교의 어떤 의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반화, 확산이 좀 미흡한 편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그런 좀 의견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 방안은 우선 이제 이거는 전체 서른음악도 다 대상으로 맡아야 그래서 이제 좀 1년 차와 4년 차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결과를 돌려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었고, 합격당 학생수를 좀 줄여달라고 하는 거 빼고는 사실 유사하게 나타나서 지원을 하는 건 좋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통합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있는데 지금 인력을 좀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내부에 대한 지원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서른음악교는 얻을 수 있는 교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산점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뭔가 학교를 바꾸려고 노력은 엄청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이제 가산점이나 외적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의견들이 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관리자의 아까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영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문 결과를 가지고 실제 선생님들을 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선생님들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경험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서른음악교를 이끌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하였고, 그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사실 지금 추려 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 크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학교 자체를 질적 고도화, 내실화할 수 있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하기, 일반화 확산을 위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고, 사실 이 방안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좀 속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질적 고도화 방안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뭐 이게 됐니 안 됐니 뭐 지정하니 안 하니가 아니고 좀 더 나아가게 성장을 보기 위해서 성찰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실 많은 지금 선생님들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축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자료가 축적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지금 4년차까지 오기까지 그냥 이제 실행하시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께 다시 또 막 자료를 수집하라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서른학교의 발전 방안을 얘기했을 때 공통되게 얘기하시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고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빠졌을 때 시스템도 중요하다. 근데 그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도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네트워크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수도 강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서른학교를 이끄시고 계신 분들 혁신을 이끄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이 이끄는 앞에서 이제 또 선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많이 소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또 역시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그 학교를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서른학교를 좀 연구하고 좀 더 이제 돌아보고 성찰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능력을 내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하기는 뭐 이제 시도하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도전하기도 하는데 이제 명명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학교 혁신을 혁신학교에서 막 하고 그거에 사실 하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교육해보자.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이제 교육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시죠 어느 정도의 성과 그 토대 기본 토대는 지금 쌓아가고 있으신 중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우리 학교에 맞는 우리 학교에 맞춤형으로 그런 이제 교육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아가야 되지만 사실 또 그건 역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이 변화라든지 이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사실 2020년도에 연구가 있어서 사실 성과를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기에서는 우선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혁신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근무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찾아내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발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게 사실 이 부분 다른 공유하는 부분. 근데 그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신 얘기는 그래서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본인들도 그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미 앞서서 좀 하신 경험들을 좀 공유해 줬는데 그게 성공한 경험뿐만 아니라 좀 실패한 경험 이럴 때 조금 힘들었다. 좀 이제 실패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다 공유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얘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직접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연수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울산교육에서 학교 혁신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전학공에 대한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 문화 다 학교 혁신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서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학교 혁신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연수를 진행할 때 사실 혁신학교가 좋은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되려면 사실 통합하고 똑같습니다. 정책이 통합돼야 돼. 서로 연계돼야 돼. 그래서 정책 그 각각이 또 담당하고 있는 교육 혁신과뿐만 아니라 뭐 민주적 학교 문화는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교육과정 혁신이라든지 그거는 각 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면 사실 각 그 부서들 간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연계하기. 그래서 교육 혁신과 관련된 학교 혁신과 관련된 정책 간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의 방안도 사실 정책 연계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학교라든지 뭐 연구학교라든지 초등학교는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폐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학교가 문제이지 초등학교가 그걸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쪽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연계를 하되 연구학교 자체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같이 이 학교 혁신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 정책 자체가 아까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타 시도의 어떤 사례들과 종합을 해서 사실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제 방안들을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